안녕하세요. 담비가 데려온 고래를 쓰고 그린 박찬주 작가입니다. 저희 책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첫 장면은 지금 물웅덩이에서 담비가 고래를 만나는 그림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앞장면을 보면 그 고래가 이렇게 물웅덩이에서 톡 튀어나오는데 담비는 너무너무 즐거운 표정이죠. 그런데 주변의 어른들 좀 보세요. 막 넘어지려는 사람, 온갖 걱정에 휩싸여 있는 아저씨, 아줌마들이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담비는 어느 맑은 날 빨래를 걸려고 할머니하고 밖에 나섰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할머니는 온갖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가 와서 생겼던 과거의 나쁜 기억들을 생각해내면서요. 하지만 담비는 즐거운 상상만 해요. 심지어 이렇게 천지가 되었는데도 즐거운 일이 꼭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즐거운 일일까요? 자, 세상은 정말 워터파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온갖 가게들도 뭐 아이스크림 가게, 과자 가게들도 보트에 둥둥 떠다니는 게 담비한테는 마냥 즐거워요. 학교나 유치원을 가는 모습도 담비는 너무너무 즐거워요. 자, 그런데 아빠가 심지어 고래까지 퇴근하다가 데려올지 모르겠어요. 퇴근하는 길에 고래를 만나거든요. 자, 큰일 났네요.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담비는 너무너무 즐겁게 고래의 밥을 준비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먹죠. 그리고 고래가 지저분해지면 목욕도 시켜줘야 돼요.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요. 하지만 고래를 키우는 것이 힘들어도 즐거운 일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고래를 키우는 게 늘 즐겁지만은 않겠죠. 우리 강아지처럼 이렇게 옆집 고래를 만나면은 다툴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담비는 상상의 세계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실망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얘기를 하죠. 밖에 개였으니까 즐겁게 놀 수 있을 거라고. 정말 비가 그쳤어요. 좀 아쉽긴 하지만 담비는 꼭 고래를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가 맞춰져요. 자, 이 담비가 데려온 고래의 지구를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하고는 좀 다르죠. 하지만 우리 지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왔었어요. 굉장히 추운 때도 있었고 너무너무 건조한 때도 있었고 지금 이 그림처럼 비가 너무 많이 오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어떤 생물들이나 어떤 식물들은 잘 지냈거든요. 만약에 이런 세상이 왔을 때 우리가 즐겁게 살려면 여기 담비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이 꼭 필요할 거예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그림책에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어른들은 이렇게 걱정이 많아지죠. 비가 많이 오거나 세상에서 물이 너무 많이 넘치게 된다면은 아마 걱정에 많이 휩싸일 거예요. 하지만 그때 필요한 것은 담비와 같이 긍정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자, 담비가 데려온 고래에서 보면 주인공이 담비하고 고래인데요. 지금 담비하고 고래를 보면은 온통 다 분홍색입니다. 지금 보면은 분홍색은 그 색채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저는 사랑이 필요해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 내용을 쭉 보시면은 이 담비는 그냥 전형적인 한국 아이예요. 요즘 한국 부부들 보시면 전부 다 맞벌이를 하고 아이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많이 키우시는데 지금 담비 같은 경우에도 할머니하고 지내고 있죠.
할머니가 보호자다 보니까 보라색 옷을 입고 계세요. 보라색도 이 색채적인 의미가 있는데 치유의 개념, 보호자의 개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담비는 할머니하고 잘 지내요. 여기에는 이 그림책에는 곳곳에 그런 색채적인 부분들이 숨어져 있는데 그런 재미를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엄마나 아빠 같은 경우에는 중성적인 초록빛이나 파란색 빛깔의 옷을 입고 계시고 이제 할머니하고 그 담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할머니는 치유의 개념, 그리고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주홍빛 옷을 입으시면서 좀 즐거운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고래가 와야 됐던 걸까요? 자, 이 담비는 아무래도 자기가 생각할 때 충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할머니가 왠지 자기를 보고 있고 엄마하고 아빠는 매일 아침 밖으로 나가시고 저녁 늦게나 돌아오시는 생활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아이 같은 투정으로 더 많은 걸 원해요. 항상 엄마 아빠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냥 평범한 아이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강아지 정도 키우는 거 가지고는 같이 있어 주시지 않겠죠. 그것에 대한 조력자의 역할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가 오는 거예요. 네. 자, 이 정도는 되면 어떨까요? 목욕을 시키든 밥을 먹이든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까지 모두 힘을 합쳐줘야 되겠죠? 담비의 소원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담비가 데려온 고래를 좀 걱정이 많고 답이 많은 어른들이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변화가 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좀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다 보니까 답이 좀 많고 자신의 답에서 좀 틀려졌을 경우에 이렇게 표지의 그림처럼 걱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하지만 전 담비처럼 긍정적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고래와 같은 조력자가 충분히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상징에 대해서 좀 풀어쓰고 그 다음에 색채를 쓰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이 색상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이라든지 치유받고 싶다든지 아니면 중성적인 역할이라든지 즐거운 어떤 역할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충분히 상징으로 넣을 수 있고요. 지금 그림 전반적으로 보면은 고래가 계속 예고가 되고 있어요. 고래 그림자가 나온다든지 하면서 앞으로 고래가 나올 거다라는 그런 예시 상황 이런 것들을 계속 예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자의 상징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얘가 지금 상상의 세계가 끝났어요. 상상의 세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자는 계속 예고를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죠. 지금 계속 고래가 나오면서 약속을 지키고 심지어 여태까지는 멀쩡했던 할머니 머리까지도 고래 꼬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 이제 날씨가 화창해져서 이제 고래하고는 영영 끝났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래는 다음에 만날 수 있다. 다음에 만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예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실 이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 이야기 처음 소개해드렸을 때 표지부터 얘기를 드렸죠.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에 물 웅덩이에서 보였던 고래가 다시 담비하고 비 오는 날 만나게 되고 정말로 고래가 찾아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고래 정도는 돼야지 어떤 소망이나 바램들을 이 아이가 성취해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잡는 거에도 미술치료나 이런 공부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8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이 실패하고 투고해도 되지 않고 해서 정말 이제 못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2018년에 처음 작은 그림책 공모전이지만 이제 불교 그림책 공모전에서 제가 2등을 수상을 하면서 좀 작가로서 가능성이 있나 보다 정말 포기할까 막 그랬던 시점에 조금씩 가능성이 왔고 그 다음 공모전들에서도 조금 이렇게 올랐다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약간 가능성들이 보였었고, 그렇게 하다가 2018년 11월 달에 처음으로 의자선인장이라는 제 첫 그림책이 나왔고요. 그리고 2019년 7월에 이렇게 두 번째 그림책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에 청소 물고기의 이야기를 지금 쓰고 그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준비할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